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EBS 입시영역 대표 강사 공부대장 김한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서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대입 성공을 위한 마지막 한 걸음, 그리고 여러분이 꼭 이 시기 올 한 해 알아야 하는 입시 정보, 챙겨야 하는 할 일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선생님은 김한슬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입시를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상담하고 해온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 선배들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은 그 내용들의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한 4월, 5월, 6월이 돼서 이 영상을 뒤늦게 찾아보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영상 돌리지 마시고요. 좀 늦더라도 여러분이 꼭 알고 챙겨야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3월 정도가 되면 많은 고3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수시 올인할 겁니다. 선생님, 저는 수시 포기하고 정시 올인할 거예요. 이 올인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왠지 좀 멋있어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저는 올인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각오를 다집니다. 좋은 자세인데요.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많은 선배들이 가짜 올인을 하곤 합니다. 수시와 정시 중에서 하나만 하겠다는 거는요, 가짜 올인입니다. 나머지 하나를 포기하는 것을 그냥 좋은 말로 포장을 한 거죠. 수시만 한다, 정시만 한다가 아니고 진짜 올인은 수시를 아주 열심히 준비하는 것, 정시를 아주 열심히 준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수시와 정시 모두를 함께 아주 열심히 준비하는 게 진짜 올인이겠죠.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총 2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입시 전략을 앞으로 세워 나가야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종, 교과, 논술, 정시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조합을 해서 여러분 나름의 전략을 세우게 될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방향성과 실제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액션 플랜 위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고3이기 때문에 학종, 교과, 논술 등등 각각 전형의 디테일한 어떤 특징과 준비 전략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이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요, 우리 지원방송 입시 설명회에서 작년 11월에 했던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영상에 자세하게 담아놨으니까 가서 복습하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순간 3월부터 11월에 이르기까지 매월 꼭 챙겨야 하는 것들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하는 것들 무엇인지, 이것만은 꼭 알고 챙기자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항상 성공하는 입시 전략, 항상 만족하는 입시 전략 세우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입시 전략은요, 절대로 명문대학교에 진학을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한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한다의 의미는요, 내가 가서 행복할 수 있는 학교 이상을 진학한다 라고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전략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전략은요, 바로 보수적인 전략입니다. 입시 전략은 다른 전략들과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 효율적이라는 단어의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효율적인 이 고3을 보내는 건 어떤 걸까요? 수시 6장, 정시 3장에 9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딱 하나의 학교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 합격하는 건 가장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야 하는 입시 전략은요, 수시 6장, 정시 3장, 총 9장의 카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설사 내가 1순위로 준비했던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다음 방법, 그 다음 방법들을 통해서 단 하나의 대학이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 그 보수적인 전략이 바로 우리 좋은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3 중에서 이 시기에 선생님이 상담을 하다 보면 너는 목표 대학이 어디니? 마지노선 대학이 어디니? 라는 질문을 항상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학과는 조금 정했는데 학교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올해 입시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딱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의 목표. 두 번째, 나의 마지노선입니다. 목표 대학과 마지노선 대학은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요. 찬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 대학은요, 말 그대로 목표 대학입니다. 내가 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가장 가고 싶은 대학. 뭐 대학 순위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집에서의 통학 거리, 내가 생각하는 막연한 이미지, 또 뭐 부모님의 추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하는 어떤 공부의 동기부여가 되는 대학이 바로 목표 대학입니다. 목표 대학을 빠르게 정할수록 여러분들은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 대학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학과보다는 학교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계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학과는요, 전국 거의 200개 대학교 대부분의 학교에 모든 학과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3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에 성적이 점점 하락할수록 나는 공부를 조금씩 덜 하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아, 그래, 저 학교 말고 이 학교에도 이 학과는 있잖아. 학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목표 대학, 목표를 정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특수학교, 특수학과는 있겠죠, 그렇죠?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이런 학과는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즘에는 여러분이 최우선 학과에, 내가 가고 싶은 최우선 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더라도 대학교 4년의 교과 과정 중에서 뭐 이중전공이라든지 전과라든지 부전공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른 전공들을 함께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 졸업장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일반적으로는 학과보다는 학교를 목표로 결정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이 단어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지는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이 쭉 있겠죠. 자신 있게 선생님 전 여기라면 가겠습니다, 자신 있게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는 가장 밑에 있는 학교가 바로 여러분의 마지노선 대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밑으로는 제가 조금 진학이 자신 있게 가겠다는 말 하기 좀 힘들겠어요. 차라리 재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 그 라인이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나의 마지노선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최종적인 입시 결과는요, 성적이 다 나온 다음에 성적 맞춰서 갑니다. 그렇죠? 성적이 다 나온 다음에 성적 맞춰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성적이 나올 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정보 탐색, 끊임없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기준이 바로 내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내가 어떤 전형을 쓸 건지, 어떤 학교에 어떤 전형을 준비를 할 건지, 논술을 할 건지 말 건지, 수능 최저를 맞출 건지 말 건지, 만약에 내가 내신을 공부한다면 어떤 과목을 챙길 건지,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컷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전형을 살펴봤더니 그 학교에선 반영이 안 돼.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지노선 학교들을 정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초점 잡힌 정보 탐색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야, 요즘에 이렇다더라, 이렇게 바뀌었다더라, 카더라를 믿지 마시고요. 직접 찾아보셔야 합니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시 들어드릴게요. 논술 정원 크게 줄어들 것이다. 매년 신문 기사,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 논술 폐지 방향입니다. 하지만요, 수도권 기준으로 일부 감소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에서는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자, 수능은 상위 15개 대학만 늘었다, 주요 대학만 늘었다 라고 보통 생각하시죠? 하지만 전국 기준으로는 20%, 수도권 기준으로는 32%,
비수도권 기준으로는 12%가 수능 정시 전형입니다. 내가 희망하는 학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능의 중요성이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 초점과 마지노선이 어딘지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초점을 잡아서 입시 정보를 탐색하셔야 됩니다. 자, 입시 정보는요, 초점에 따라서 내 목표와 내 마지노선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 대학, 마지노선 대학에 초점을 맞추고 정보 탐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그럼 이제 실전편, 그럼 도대체 항상 성공하는 입시 전략이 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전편입니다. 총 5개의 단계입니다. 물론 이 단계를 모두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라는 권장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마지노선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한 개 대학일 수도 있고 비슷한 수준의 여러 개의 대학교, 마지노선 라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학교들의 최근 2년, 최대한 3년 정도의 정시 입시 결과를 분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시를 플랜 A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시 입시 결과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자, 3단계입니다. 이 학교들에서요, 학교마다 당연히 다른 학과마다 조금씩 이제 합격선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학교들의 가장 낮은 학과의 정시 합격 70% 컷을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요,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 가면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입시 결과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70% 컷이라고 한다면 만약 정원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7등, 7번째로 합격한 친구의 성적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성적을 받았을 때 올해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단계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9월 모의고사, 올해는 8월 달에 있죠. 8월 말에 있는데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앞에서 우리가 준비한 나의 마지노선 대학, 그 학교 중에 가장 낮은 학과, 그 학과의 정시 70% 컷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시 원서 접수가 바로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내가 4단계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수시 원서는요, 그 이상으로 자유롭게 소신 지원, 상향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9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저 등급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불안감 때문에 재수하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수능 나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재수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지원 가능한 대학보다 훨씬 낮은 학교를 수시에서 작성하고 지원하고 합격해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배들이 합격했는데도 기분이 떨떠름한 그런 결과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되 여기서 비중은, 전형별 비중은 여러분들 개개인에 맞는 방향으로 설계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시기별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입시 정보, 데이터 분석은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유튜브 이런 검색만 해봐도요, 분석 자료가 요즘에는 너무 널려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작년도 합격 컷, 입시 변화의 예상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조금 줄였고요. 그것보다도 여러분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 3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챙기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2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본인들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나는 입시 성공했다라는 두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모의고사 3학년 준비를 했는지 수기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읽어보시면서 이 중에서 내가 뭔가 힌트로 삼을 수 있는 것들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나름의 힌트를 찾은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오답 노트를 만들고 비교 분석을 했다는 점, 각 시험마다 어떤 유형에서 몇 문제씩 틀렸는지 문항수까지 계산해서 비교했다는 점,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했네요.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모의고사를 보면서 약점이 보완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 이
이 선배가 굉장히 잘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찬찬히 읽어보세요. 제가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오답노트를 만들었지만 내 생각에는 오답노트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답노트를 만들지는 않았고, 대신에 몰랐던 문제, 애매했던 문제, 틀렸던 문제에는 포스트 테이프를 붙여서 찾기 쉽게 만들어서 문제집을 모아놨다. 오답노트는 아니지만 오답을 굉장히 쉽게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내가 어려웠던 9월에 많이 틀렸던 탐구 과목의 유형은 맞았던 문제, 틀렸던 문제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탐구 과목 문제지를 종합해서 유형 분석을 하고 한번 정리를 쭉 했다. 뭐 이런 점들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자, 이 두 선배의 사례만으로 일반화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쌤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입에는요, 절대적인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답노트를 만들었더니 성공했다. 아니다. 난 오답노트는 안 만들었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다. 너무 많은 수기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절대적인 공부 방법이 있다.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약간 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공했던,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요, 지금 할 이야기는 이 공통점을 한번 제가 묶어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고3의 타임라인입니다. 올해 기준이에요. 현재 지금 3월이죠. 3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가 끝났고, 이 시간은 3월 모의고사를 잘 분석하고 있어야 하는 주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4월, 그 다음에 6월, 4월, 6월, 7월, 8월, 그 다음에 10월 모의고사. 지금 약간 PPT가 조금 쪼개져가지고 모의고사 위치가 어긋나 있는데요. 모의고사 위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언제 보는지 오늘 올해 플랜, 올해 일정은 다 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4월에서 5월, 기말고사는 6월에서 7월 정도에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정리를 조금 바꿔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챙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현재 3월에 여러분들이 가장 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고3이 됨으로써, 고3으로서 여러분이 체화하고 있어야 하는 공부 습관, 공부 방향입니다. 저는 고3의 학습 루틴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4월달, 5월달에는요, 여러분들이 대입 전형을 계속해서 탐색하면서 나의 마지노선 대학교를 결정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생기부는 6월 전까지 어느 정도 완성해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기말고사 끝나고 이미 학교 수업이 다 끝났는데 세부 특기 사항을 넣기 위해서 뭔가 상담을 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학교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는 것들은 기말고사 끝나기 전에 선생님과의 상담, 나름의 준비를 통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집어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준비는 보통 8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노란색으로 표시한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올해 꼭 챙겨야 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우선 3월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알아야 하는 것들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요, 이번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응시하지 않은 친구들이, 응시를 하지 못한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점수를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응시를 못했어요 답변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경우라도 꼭 시간을 재고 풀세트로 주말을 활용해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예요. 3월은요. 지금 시작점에 나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은 꼭 알고 챙기자. 고3의 학습 루틴입니다. 총 5단계가 있는데요. 포괄적이고 개론적인 이야기니까 이 디테일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3 성공한 고3들은요, 자습을 극대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원, 인강, 과외를 극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자습,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순수 공부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1단계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공부 범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됐고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과목별로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여기서 테스트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때 모의고사 성적을 받아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의 기준점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 시험 형태로 내 현재 실력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3에게 추천하는 주기는 한 2주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결과 분석인데요. 시험 문제를 분석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나의 상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시험지. 다시 말해서 이번 3월 모의고사 지금 이 주말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험지, 그리고 받게 될 성적표,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최근 한 달, 두 달 정도 공부해왔던 여러분의 공부 기록, 이 세 가지를 펴놓고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혹시 공부 비중을 좀 바꿔야 될 필요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로 그렇게 재설정한 목표와 공부 우선순위, 공부 계획을 가지고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자습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주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반복하는지가 고3 1년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입시다, 고3이다 라는 입장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초보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습 극대화.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건가? 정답은 없어요. 뭐 이 정도 공부하면은 이 정도 학교 간다. 뭐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 위에 있는 나보다 훨씬 공부를 예전부터 열심히 해왔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걸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과 지금 현재 나의 상태, 나의 목표를 비교해 보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현역 상위권입니다. 고1 때부터 그냥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습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내용은요, 제가 임의로 적은 게 아니고요. 많은 다양한 신문 기사에서 기자분들이 조사한 데이터들을 그냥 평균 낸 겁니다. 강의보다 순공 시간 중심으로 학습을 1학년 때부터 했고요. 평일에는 하루 한 6시간 이상,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자습을 했다. 전교 최상위권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점은요, 학원 가거나 인강을 보는 시간의 3배 이상을 평균적으로 자습 시간에 쏟았고, 그 이하를 자습하는 경우에는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인강 내용을 소화하기가 어려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점이에요. 이걸 1학년 때부터 해왔다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N수생입니다. 재수하고 삼수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올해 1월과 2월을 기점으로 모든 재수종합학원, 모든 독학재수학원이 개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일찍 가는 친구들은요, 새벽 6시에 버스를 타고 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평균 최소 14시간을 학원에서 체류를 하고요. 당연히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제외하고 자습시간만 평균 12시간, 15시간까지도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자습시간이 2시간이라면 나보다 6배 이상을 자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N수생 선배들입니다. 조금 감이 오세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이 두 개의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공부 목표 시간을 정해보면 좋겠어요. 내 목표가 나의 현재 실력보다 얼마나 위에 있는지, 그리고 수능까지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린 지금 7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만약 1학년, 2학년 때부터 자습을 꾸준히 해온 친구라면 3학년 때 부담이 좀 적겠지만, 만약에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좀 많이 안 했던 친구라면 이렇게 상위권인 친구들이 1, 2학년 때 했던 공부량을 올 3학년 때, 올 한 해에 덧붙여서 더 해야 되겠죠. 똑같이 하면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공부 기록인데요. 이 내용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중요하거든요. 성공한 사람이 뭘 했는지를 아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따라가면요, 최소한 성공이 보장되진 않더라도 최소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선배들이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많은 친구들, 정말 많은 선배들은 공부를 기록하면서 했습니다. 기록하면서 했어요.
하나 사례 알려드릴게요. 고3 학생입니다. 시험을 보면 제가 가장 부족한 부분은 수학과 영어인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국어나 탐구를 공부하고 있어요.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고쳐집니다. 공부 시간이 적어서 성적도 계속 안 나오고 더 하기 싫어지는데 어떡하죠? 본인이 지금 답을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기록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요, 너무 많아요. 이런 식의 어떤 과목 쏠림 현상도 주기적으로 판단하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문제 풀고 나서 여러분 모의고사 보고 나서 결과를 분석하는 데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요. 공부 균형 계속 조정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 나한테 맞는 건지 확인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 동기부여도 됩니다. 이렇게 이점인 게 바로 공부의 기록인데요. 근데 어렵죠. 쓰는 거 많이 실패합니다. 선생님도 2학년 때부터 공부 기록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실 성공해서 습관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건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국가대표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영역에서 최상위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대표 선발자들도요, 국가대표 선수들도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경기 기록은 어땠는지를 정말 철저하게 기록하는 걸 넘어서 본인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수많은 코치들이 함께 기록하고 함께 분석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지난주에 봤던 드라마는 기억하면서 그 전주에 했던 친구들과의 축구 경기의 흐름은 기억하면서 어제 무슨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숙제가 나온 대로, 그냥 원래 풀던 문제집을 푸는 방식대로, 또 인강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냥 인강 트리대로 강의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공부의 주도성이 없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강이든 과외든 뭐 학원이든 이런 모든 과목, 모든 공부 방법은요, 여러분의 공부 계획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공부의 주도성을 고3 1년만큼은 꼭 챙기셔야 돼요. 그걸 관리하기 위한 게 바로 공부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플래너 쓰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실패할까요? 자, 이렇습니다. 실제로 플래닝을 잘 하려면요, 되게 어렵습니다. 내 실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요. 내가 지금 오늘 할 과제, 오늘 할 공부, 오늘 문제를 풀 그 문제집의 난이도를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능력이에요. 힘든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자습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되는데 이 6시간을 잘 활용하면 이 정도 분량의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오전에, 그리고 저녁에 내 계획대로 모든 공부를 마친 다음에 다 확인, 이거 조금 덜 했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정말 어려운 능력입니다. 고도의 역량이에요. 근데 우린 그게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많이 안 해봤잖아요. 우린 모르기 때문에요. 실컷 아침에 열심히 동기부여 받아서 공부 계획 많이 세웠는데 저녁에 가보니까 실패했다가 너무 많아요. 못했다가 너무 많습니다. 점점 쓰기 싫어져요. 한 달 동안 실컷 열심히 플래너를 썼는데 뒤적여 봤더니 못한 게 태반이에요. 못한 게 절반 이상입니다. 이건 기록장이 아니고 내 실패를 모아놓은 어떤 실패 경험담 같아요. 무의식상에서도 내 기억에서도 잊혀지고요.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내가 플래너를 샀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말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랍에는 아마 쓰다 남은 플래너가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경험이 있다라면 오늘 선생님이 제안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바로 플래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록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분들은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플래너 초보자다, 처음 시작한다, 혹은 이전에 많이 실패했었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일단 계획 세우지 말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플래너를 들고 다니면서 학교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학원 가기 전에, 학원 끝나고 나서, 뭐 자습하다가 1시간마다 그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에 한 공부 내용을 그냥 그때그때 기록하세요. 기록만 해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을 때 여러분이 꼭 기록해야 되는 건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날의 총 학습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 시간은요, 가급적이면 내가 순수히 혼자 공부한 순공 시간, 자습 시간하고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서 공부한 시간하고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과목별로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적어주는 건데요. 이 기록장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보는 거죠, 이거? 내가 2주마다, 늦어도 3주마다 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점검하고 내가 봤던 모의고사 결과를 분석할 때 돌이켜 볼 데이터를 지금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학 공부했다, 수학 2시간 했다, 이거보다는 어떤 공부를 했는지 디테일하게 적어주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선배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했다. 이것도 구체적이지만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 어떨까요? 전체 모의고사에서 어떤 과목을 풀었는지, 그리고 각 문항별로 배점 중에서 내가 2점짜리 몇 개, 3점짜리 몇 개를 틀렸는지, 이런 것들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 해 모의고사를 풀 때 내가 약점이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약점으로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과목별 학습 시간 적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지금 현재 나의 공부 상태가 1순위가 수학의 미적분을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교재 중심으로 어떤 문제 수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대략적으로 1평균 몇 시간, 1평균 몇 문제 정도를 풀고 있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지금 고3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모릅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몇 개 사례를 준비해 봤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할 건 아니고요. 영상 잠깐 멈춰 보시고 선배들이 어떻게 썼었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개, 또 이렇게 2개 해서 좀 잘 썼고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한 선배들의 플래너를 준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3번째입니다. 시험하고 실력하고 다릅니다. 선생님은 시험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푸는 거 대신에 기출문제 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도 충분히 좋은 공부예요.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보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공부하는 건 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예요. 나의 연산력, 논리력, 사고력 같이 어떤 기본기를 기르기 위한 공부입니다. 하지만 수능은 어떻죠?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논리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사고력이 뛰어나도요,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지 못하면, 제한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숙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좋은 성적을 받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2개의 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험 시간의 집중력, 시험 문제를 풀 때 시간 관리 능력, 막혔을 때 넘어가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앞에서부터 풀 건지 골라서 풀 건지 건너뛰고 풀 건지 이런 문제풀이 순서, 이 모든 것들도요 실력입니다. 바로 시험을 잘 보는 실력이에요. 이걸 지금부터 점검을 하셔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과목별 테스트는요, 한 번에 하루에 전 과목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과목별로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꼭 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자, 4번째, 모의고사 분석입니다. 지금 3월 모의고사가 바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을지가 참 궁금한데요.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분석한 친구, 3월 모의고사 분석했니? 아, 저 수학은 잘 봤고요. 영어는 망했어요. 국어는 뭐 그럭저럭 예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분석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3월 모의고사인데 졸았어요. 저 좀 대충 봤습니다. 아, 못 봐가지고 채점도 안 했어요. 아,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아니면 선생님, 제가 분석은 인강 선생님이 분석하신 거 제가 봤습니다. 자, 이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특히 EBS 선생님들, 또 인강 선생님들의 그
시험 분석은요, 문제 분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분석해야 되는 거는요, 시험지 분석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나를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초점이 다르죠? 성공했던 선배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매 모의고사마다 또 더 나아가서 그거보다 자주 보는, 혼자 보는 셀프 모의고사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시험지와 내가 지금까지 2주간, 3주간 기록해온 공부 기록장을 옆에 펼쳐놓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자, 내가 이번에 문제를 풀 때 시간 관리는 적절했는가? 지나치게 오래 풀어서 집착했던 문제는 없는가? 문제 푸는 순서는 적절했는가? 혹시 내 문제풀이 순서를 바꾸는 게 낫지는 않겠는가? 제대로 몰랐지만 조금 찍어서 맞은 문제는 없었는가? 실수한 문항은 뭐였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틀린 유형과 범위는 어땠고 혹시 지난 시험에 틀렸었는데 이번에 또 틀린 유형이 무엇인가? 받을 수 있었던 최대 점수, 실수를 줄였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최대 점수와 내가 좀 찍었는데 맞았다. 그럼 그것을 삭제한 가장 낮은 점수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또 나아가서 현재 내가 지금까지 지난 2주 동안에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의 시간과 문제량은 어느 정도인데 그 공부 방식이 이번 시험에서 효율적이었다고 결과가 나왔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대로 계속할 건지 아니면 공부 방식을 바꿔볼 건지, 더 나아가서 현재의 공부 방법, 공부 시간, 심지어 사용하고 있는 교재, 학원, 인강을 바꿔볼 건지도 아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야지 부산까지 빠르게 갈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현재 위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강원도네요. 원주시에 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많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겠죠. 하지만 이제 고3, 3월이 끝나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남은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항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를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공부 계획을 세우고 다음 모의고사, 혼자 보는 모의고사예요.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아니고 다음 내 테스트 주기까지의 액션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과목별로 목표를 이번 시험과 다음 시험 원점수 기준으로 세워주시고요. 공부 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교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건지, 만약 이번 시험에서 전 과목을 고르게 받은 친구라면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공부 시간을 배정하는 게 좋을 거고, 이번 시험에서 나의 어떤 약점이, 특정 과목의 약점이 크게 드러난 친구라면은 일단 2주 동안에는 이 과목을 우선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선택과 집중도 가능하겠죠. 이걸 여러분이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학원 선생님, 어떤 과외 선생님, 어떤 컨설팅 선생님도 이걸 대신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장점과 약점은요, 여러분이 알아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공부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학원, 과외, 인강의 공부 내용은 여러분 계획에서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4월입니다. 4월 달에는 4월 모의고사가 있고 내신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준점을 가지고 좀 갈팡질팡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수능에 난 올인하겠다. 진짜로 난 내신 안 써요. 진짜로 수능만 할 거예요. 하면 당연히 4월 모의고사도 중요한 모의고사입니다. 내 실력을 전국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고사죠. 하지만 내가 수시를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있다면 당연히 내신 시험에 조금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모의고사 성적은 말 그대로 모의고사잖아요. 4월 모의고사 잘 봤다고 수능 성적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에, 실제로 대입에 영향력이 있는 내신 시험의 우선순위를 두되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4월까지는 마지노선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3학년 1학기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생활기록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내신 성적인데 그 과목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내 마지노선 학교들에서 반영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그리고 단위수가 큰 과목들을 중심으로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4월까지는 최소한, 늦어도 4월까지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래요. 선생님,
왜 자꾸 수능 이야기만 해요? 저는 학종 쓸 건데요. 저 학종 올인이에요. 왜 자꾸 수능 이야기 하세요? 저 수능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수시러가 수능을 챙기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라면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을 때 경쟁률이 50%에서 많게는 70%, 80%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능 공부가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겠죠. 합격률을 2배, 3배, 4배까지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라면요, 직접적으로 수능 성적이 들어가진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바로 원서 접수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어느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이 완성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시 원서 접수, 6학종을 쓰더라도 수시 원서 접수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를 자신 있게 쓸 수가 있는데요. 만약 9월 모평 성적이 낮을 경우에는 수시에서 꼭 합격해야만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원래 합격선보다도 훨씬 낮은 학교까지 대학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위에서 떨어지고 밑에서 붙어서 학교를 가더라도 왠지 좀 찜찜함을 얻는, 사실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대학을 가더라도 성공한 입시 전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거 간과하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한 선배들 너무 많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플랜 B입니다. 자, 수시가 메인인 친구들이 만약에 수능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수시에서 다 떨어진다면 어떡할까요? 수시 원서 6개 다 떨어지는 사례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난 지금까지 수능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고3 때 수능 공부를 전혀 안 했습니다. 자, 재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른 친구들 1학년, 2학년, 3학년 수능 공부하고 재수까지 하는 4년의 공부량을 어떻게 내가 1년 만에 따라잡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플랜 B를 고려하더라도 내가 수시를 준비한다? 그래도 수능 공부는 어느 정도 챙기는 게 좋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전형별 경쟁률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먼저 살펴보면은 이 수능 최저가 충족된 실질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6대6에서 6.6대 1에서 3.3대 1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고요. 논술 전형은 그 영향력이 더 심한데요. 예를 들어서 44.3대 1에서 실질 경쟁률은 9.6대 1, 4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합격 가능성이 4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점이죠. 그래서 수능 최저 이렇게 중요하다는 점.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거 이게 있죠. 선생님, 알겠는데 학생부 그럼 어떻게 챙겨야 돼요? 일단 학종 중요하니까 학생부 어떻게 챙겨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친구들 많으니까 그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챙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입학사정관이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여러분의 면접을 접했을 때,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구나 하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요,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기초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필요한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들을 숨겨놓는다. 면접관이 꺼내볼 수 있도록 보물을 숨긴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도 준비했어요. 자, 어렵다면 진로 목표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면접장에 가 있습니다. 학종은 보통 면접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면접장에 가 있는데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자네는 우리 학교에 왜 오고 싶은가? 와서 앞으로 하고 싶은 계획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 여러분이 저는 식품 영양학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 진학 후에 식품 영양학을 열심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면접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친구들이 저는 화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화학과에 왔습니다. 저는 전기전자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별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없어. 더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일 정도로 네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를 한번 준비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봐라고 했더니 여러분의 선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식용곤충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귀뚜라미라는 곤충에 관심이 많은데 그 귀뚜라미를 파우더 형태로 제작을 해서 함박 스테이크로 만들어서 그걸 시중에 유통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 학과에 진학을 할 겁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 되게 구체적이네. 근데 왜 귀뚜라미일까? 식용곤충 되게 많은데 왜 귀뚜라미지? 그리고 귀뚜라미를 함박 스테이크로 만든다고? 왜 다른 음식이 아니고 왜 함박 스테이크지? 궁금하지 않아요? 각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 초점을 맞출수록 궁금한 게 늘어나고 여러분은 더 돋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자, 진로를 구체화한 다음에 내가 이제 9월에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 11월에 면접을 갔을 때 면접관한테 자, 저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면접관이 뭘 볼까요? 내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저 말이 사실인지, 저렇게 주장할 만한 준비를 해왔는지를 그 근거 자료를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찾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렇게 내가 주장을 할 거다를 미리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할 만하구나라고 입학사정관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지금 이 마지막 학기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과 세특에 들어가 있고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 있고 진로 활동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생각해서 마지막 학기에 숨겨놓으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조금 더 어렵다면 점을 잇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떼서요, 1학년, 2학년 때 내가 해왔던 활동을 쭉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아가서 면접장에서 뭐라고 주장할지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을 잇는 겁니다. 1학년 때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건 2학년 때 이런 활동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발전시켜서 3학년 때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메꾸는 게 바로 좋은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부의 말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굉장히 중요하고 면접 굉장히 중요하고 자소서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 6학종은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아무리 잘 만들고 면접을 아무리 잘하고 또 뭐 내신 아무리 올려도요, 이 학종이라는 전형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이 학생이 이 학생보다 훨씬 훌륭하다라는 거를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면접관들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6학종은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혹은 이제 정시 수능 전형보다도 합격 예측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 말을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희대학교 2022학년도 자료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성적이 좋아도 떨어진 친구 있고요. 그리고 성적이 낮지만 붙은 친구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종만 6개 이렇지 마시고 너무 하나의 전형에 올인하지 마시고 2개, 3개의 전형을 보수적으로 계획해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5, 6월입니다. 가장 중요한 6월 모의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6월 모의고사를 수능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1월은요 너무 멀어요. 아직 막 이렇게 와닿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6월이 수능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막 촉박함이 느껴지죠.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공부 시간을 늘려야 할까? 그런 고민이 지금 들고 절실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계획을 세울 때는요, 나 6월 이후에 해야지, 나 여름방학 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6월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만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기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출 문제 정리를 할 때는요 6월 모의고사 전까지 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후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향성이니까 권장하는 겁니다. 기출 문제 우선순위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최근 한 2년, 3년 정도의 평가원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몇 개 시험 안 되죠, 그렇죠? 6월, 9월, 수능, 11월 수능입니다, 그렇죠? 1년에 3개의 시험지예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기출 문제는요 나중에 풀어보려고요. 수능 직전에 풀어보고요. 지금은 사설 모의고사 풀고 있습니다. 자, 주객 전도된 상황입니다. 평가원은요 수능을 출제하는 주체입니다. 우리가 그냥 면접을 보러 가는데 누구랑 연습을 해야 될까요? 면접관하고 연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친구랑 연습해야 될까요? 면접관하고 연습을 해야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내 실력을 점검해 보려고 기출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지금부터 그 문제의 출제 방식, 출제 원리, 풀이 과정이 그냥 머릿속에 다 떠올릴 정도로 평가원 기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됐다 하면은 교육청 문제, 사설 모의고사, 뭐 더 나아가면은 뭐 사관학교 문제, 리트 문제 이런 거 다 찾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요. 그 이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분석은요 지금 먼 이야기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6월 모평, 9월 모평은요 수능 시험 출제 기관인 평가원이 앞으로 이렇게 낼 거다, 올해는 이렇게 낼 거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 방향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심지어 난이도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올해 학생들의 실력을 확인하고 보통 그 사이 정도 수준을 이제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 방향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는 올해 수능과 가장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가까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래, 난 6월 달에 수능 본다 생각하고 준비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시험 자체 문제 분석보다는요, 내가 시험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내가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국어 고난도 지문에 당황해서 내가 뭐 시간 분배를 잘못했어요. 원래 잘했는데 6월 모의고사 때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건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수능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9월 모의고사까지, 더 나아가면 수능까지 계속해서 나의 약점을 채워나가겠다라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7월, 8월 모의고사입니다. 7월, 8월인데요. 7월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말고사를 마치고 수시를 쓰는 친구들은 원서 접수를 준비하게 될 거고요. 원래는 9월 모의고사인데 올해는 8월 3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모의고사와 수시 원서 접수 준비 기간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수시를 쓰는 친구들의 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을 막 한 달씩, 2달씩 잡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자기소개서 열심히 써고 꼭 합격해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자기소개서 쓸 거예요. 절대 안 되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수시 원서 접수 준비는 짧고 굵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 탐색은 지금부터 조금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 학교 상담을 가더라도 구체적인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선생님, 저 성적이 이런데요, 어디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정말로 후회할 그런 준비다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알고 챙기자. 이제 거의 이야기를 마쳐 갈 텐데요. 복잡한 입시 정보를 잘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사이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BS 홈페이지의 입시 정보 코너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답변 달아주기 위해서 전국의 수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비공개로 1대1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답변은 굉장히 빠르게 달립니다. 제한 시간 내에 답변이 달리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어디가 사이트에서 대입 전략 자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학교를 탐색해야 될지 기준점이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학교의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서 하나씩 다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양식도 다 다르고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대입 전략 자료실에 전형별로 전국의 학교들을 다 모아서 좀 요약한 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나한테 유리한 전형, 내가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 들어가는 학교는 이런 학교들이구나. 어느 정도 범위를 줄이시고요. 더 디테일한 정보는 해당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이 2단계 전략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그리고 그 마지노선 학교, 가장 낮은 학과의 정시 70% 합격 컷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선생님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알겠는데 어디서 찾아요? 알겠는데 그게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자, 어디가 사이트 가시면요. 대학별 입시 정보 아래에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요, 전형별로 뭐 학종, 교과, 수능 전형별로요, 이렇게 전체 정원이 몇 명이었는데 경쟁률이 얼마였고 그 중에 충원은 몇 퍼센트 했고, 그리고 끝에 가면은 최종 등록자 100분위의 70% 컷을 국어, 수학, 탐구, 평균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정보예요. 물론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는요, 바로 전년도 자료는 아직 정리 중이고 전전년도, 그러니까 2021학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정보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수시가 메인이더라도 정시 공부를 저 정도 수준까지, 과목별로 이 정도 수준까지 하면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기준점을, 마지노선 학교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항상, 자세한 정보는 대학교 입학처에서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선생님이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지원방송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100명의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전국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고 약간 공부를 관리를 좀 받고 싶거나 좀 동기부여를 받고 싶은, 비슷한 전국의 다른 친구들을 좀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요, 이 방송을 통해서 모았어요. 한 100명 정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현재 87명 정도가 선생님과 함께 이제 플래너도 매일 쓰고 오늘 공부 몇 시간 했는지, 할 건지도,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지도 카톡으로 알림하면서 기상 스탬프를 찍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두 번째 2기 친구들을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2기 한 50명 정도 뽑아볼 생각인데요,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플래너 보내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고민이 있다면 1대1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상담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가시면 스터디브로 검색하시고 러닝메이트 신청방을 선생님 만들어놨어요. 비밀번호는 여러분들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영상 속에 나올 테니까 0516 누르시고 신청해 주시면 연락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자료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 오늘 선생님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빠진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생길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이 PPT 자료를 주세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부대장 김한슬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와서 자료 요청하시거나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약간 노파심에서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진 않았나, 뭐 이런 걱정도 되긴 하는데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했던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올해 1년 학습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한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